사장님들 필수 시청해주세요. 아, 이렇게까지 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롱. 서혜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 요새 고민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근로소득만으로는 저의 큰 꿈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님 꿈이 뭔데요? 내집 마련? 그래서 저희 회사 밑에 탕후루 가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떨까 노무사님, 있거든요. 사장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하긴 노무 쪽만 해도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터 열심히 하란 말이야.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노무관리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사장님들 필수 시청해주세요. 자, 노무사님이 탕후루 가게를 오픈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저 그 마라탕 가게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처음 창업 직후에는 초기 비용도 있고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까 직접 일을 하거나 가족들이 도와주는 구조로 운영을 하겠죠. 그러다가 자리가 좀 잡히고 사업이 잘 되다 보면 피크타임 때만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볼까 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딱 이제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알바생 한 명만 뽑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채용할 때 나이나 국적 제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정하고 있어요. 취직 인허증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15세 미만인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두셔야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외국인은 어때요? 식당에 외국인들 일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외국인분들은 비자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종의 제한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채용 전에 비자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업종에 근무가 가능한 분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국 국적의 30세 여성분 한 분을 채용하겠습니다. 시간은 금, 토, 일 4시간씩,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15,0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시급이 센 거 보니까 사업이 좀 잘 되시나 봐요. 네네. 그럼 어쨌든 근무 조건이 정해졌으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있나요? 아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양식을 사용하시던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에 표시되는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필수 게시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라든지 퇴직 절차, 복무 규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되는데 교부를 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 라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교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추가하고 서면까지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하니까 생각난 건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별도의 숙련기간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해야 하고요. 그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건 없나요? 채용을 완료했다면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위에 표시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서도 썼고 4대 보험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네요. 방금 또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알바비에서 그릇 값을 까야겠어요. 아주 못된 사장님이네요. 서 사장님, 근로기준법 제43조 뭔가요? 임금 지급의 원칙이죠.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네,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근로자 동의 없이 곧바로 급여에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시는 분이. 그 알바생이 자꾸 지각을 해서 그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드디어 첫 알바비를 입금해줬습니다. 4대 보험료 공제하고 첫 근무라 고생한 거 생각해서 제가 보너스도 넉넉히 넣어줬는데요. 자꾸 금액이 왜 이런지 물어보네요. 저를 못 믿는 걸까요? 혹시 임금명세서 주셨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공제되었는지가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요? 거기는 어떤 내용까지 적어야 되나요? 그 부분은 화면에 표시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이 알바생분과 일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계속 부담이 돼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면 해고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해고는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니까 30일 전 해고 예고는 하거나 아니면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규정이 제외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 5인 미만 사업장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 후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남은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네, 결국 알바생이 퇴사했는데요. 퇴사 후에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네요. 어떡하죠? 저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높게 시급을 쳐줬다고 생각했는데. 잠시만요. 그 알바생분 금토일 4시간씩 근무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주 평균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보통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죠. 이 알바생분은 초단시간 근로자니까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채용부터 해고까지 쭉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떻나요? 쉽진 않네요. 그래도 사업 초기에 유의해야 될 노동법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 계약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